서울의 심장부 아우라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격이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가 회색빛 도시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강진혁의 세계는 그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질서 속에 존재했다. 그는 짙은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검은 눈동자는 그가 왜 재계에서 얼음 심장으로 불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아우라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인수합병 제안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전쟁이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께서 베리타스 호텔 VIP 파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시어 JQ그룹의 박 회장님과 최종 담판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진혁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짧은 짜증의 불꽃이었다. 할아버지, 즉 강 회장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사업을 위해선 어떤 만남도 어떤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진혁에게 파티란 시간 낭비이자 감정 소모일 뿐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법이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알았다고 전해. 준비하지. 그에게 있어 베리타스 호텔의 파티는 또 다른 전쟁터에 불과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오가는 거짓된 미소와 가식적인 찬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계산들. 그는 그 모든 것을 경멸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그런 경멸 따위는 사치로 만드는 무거운 왕관이라는 것을.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벗인 듯 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비에 젖어 흐느적거리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신기루처럼 보일 뿐이었다. 오늘 밤도 그는 가면을 쓰고 그 공허한 세계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베리타스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서 자신의 모습이 주위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단아한 네이비색 원피스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들 사이에서 소박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작은 클러치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조향사로서 후각이 모든 것인 그녀에게 파티장의 공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인위적이었다. 값비싼 샴페인 냄새 유명 인사들의 강렬한 향수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인 미묘한 향기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꿈이 있었다. 자신만의 작은 향수 공방, 센터 오브 메모리, 센터 오브 메모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간절한 꿈. 우연히 얻게 된 이 파티 초대장 한 장은 그녀에게 동화줄과도 같았다. 화장품 업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줄 귀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그녀는 파티장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관찰했다. 모두가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길 잃은 작은 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었지만 입술에 대기만 할 뿐 차마 마시지는 못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녀 근처로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아우라 그룹, 강진혁 전무라는 이름이 들려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아우라 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뷰티 기업이었고 강진혁은 그곳의 황태자였다. 냉혹한 카리스마와 완벽한 일처리로 유명한 남자. 서연 같은 무명의 조향세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잠시 그를 만나
자신의 향수를 선보이는 상상을 해보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어색한 파티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기회가 없다면 조용히 돌아가 내일부터 다시 시향지를 만들고 새로운 향을 조합해야 할 운명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진혁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JQ그룹의 박 회장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며 성공적으로 계약의 마지막 단추를 꿰었다. 목적을 달성한 그에게 이 공간은 더 이상 머물 가치가 없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반면 서연은 몇 번의 어색한 명함 교환 외에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곳에서 인맥이나 배경 없이는 그 누구의 관심도 끌 수 없다는 것을. 체념한 그녀 역시 자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호텔의 통유리창 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굵어진 빗줄기는 도시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기세였다. 파티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당황하며 창가로 몰려들었다. 호텔을 떠나려던 사람들의 발이 묶였고 로비는 순식간에 북새통을 이루었다. 서연은 인파에 휩쓸려 출입구 쪽으로 밀려났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며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쳤고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열린 문틈으로 불어온 비바람이 그녀의 옷을 흠뻑 적셨다. 차가운 냉기와 당혹감에 서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그녀의 딱한 모습을 지켜보던 한 호텔 직원이 다가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젖으셨네요. 잠시 쉬실 수 있도록 비어있는 객실 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편히 쉬십시오. 직원은 마스터키 시스템에서 비어있는 방 하나를 찾아 서연에게 카드키를 건넸다. 서연은 너무나 고마워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직원이 알려준 7.8호 객실로 향했다. 그 친절이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진혁은 혼란스러운 로비를 벗어나 자신만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는 베리타스 호텔의 최상층에 개인 스위트룸을 소유하고 있었다. 복잡한 일이 있을 때나 외부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만의 은신처였다. 그는 17층 버튼을 눌렀다. 그의 스위트룸은 77.75층 전체를 사용하는 펜트하우스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외부인들은 모르는 작은 비밀 통로가 있었다. 스위트룸과 연결된 77.8호. 원래는 경호원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가끔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복잡한 스위트룸 대신 그 작은 방을 찾곤 했다. 서연은 7708호 문 앞에 섰다. 젖은 옷 때문에 한기가 느껴져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그녀는 카드키를 문에 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예상과 달리 불이 꺼져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아마도 카드키를 꽂아야 전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폭우 때문인지 약간의 열기까지 느껴졌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방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넓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저 잠시 몸을 말리고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진혁은 7707호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지나 1716
바로 문 앞에 섰다. 그는 별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낯선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파티장의 인공적인 향수 냄새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따뜻하며 어딘가 슬픈 느낌을 주는 플로럴 계열의 향기였다. 진혁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의 공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은 그의 완벽한 통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어둠 속을 향해 물었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어둠을 가르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창가에 서 있던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방에 누군가 있었다니.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강도일까? 아니면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일까?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누구세요? 저는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들어왔어요.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진혁은 창가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흠뻑 젖은 채 가녀리게 떨고 있는 모습. 서연은 어둠 속에 서 있는 남자의 윤곽을 보았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존재감. 진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호텔 직원의 실수인가?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 혹은 할아버지가 보낸 또 다른 선물인가?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여긴 개인 소유의 공간이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서연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거짓말 마세요. 여긴 분명히 비어있는 객실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세요.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부당한 비난에 맞서고 싶은 오기가 솟았다. 바로 그때 폭우로 인한 과부하 때문이었는지 호텔 전체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완전한 암흑과 정적. 밖에서는 거센 비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정전 사태에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두려움에 숨을 죽였고 진혁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데 익숙했다. 그는 천천히 서연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존재감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가 차가운 유리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의 바로 앞에서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당신 떨고 있군.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날카로움 대신 미묘한 감정의 동요가 섞여 있었다. 어둠은 시각을 빼앗는 대신 다른 감각들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살냄새와 섞인 독특한 향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공포와 추위로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이 여자는 스파이나 접근해온 다른 여자들과는 뭔가 달랐다. 그녀의 떨림은 꾸며낸 것이 아닌 진짜였다. 서연 역시 그의 가까워진 거리에서 위협보다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채취는 차가운 도시의 비냄새와 씁쓸한 커피향, 그리고 고급스러운 우디향이 섞여 있었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춥습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따뜻한 재킷이 젖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려 나왔다. 정전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의 야경은 두 사람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다. 이 어둡고 고립된 공간 속에서 사회적 지위나 이름 과거 같은 것들은 무의미해졌다. 오직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진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왜 그런 향수를 쓰지? 당신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 그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다. 서연은 의아했다. 제 향수를 아세요? 아니, 당신 몸에서 나는 향기,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향이다. 마치 비에 젖은 채 피어나는 이름 모를 들꽃 같은 향기. 그는 조향사도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의 향기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향은 그녀가 최근에 자신을 위해 만든 아직 이름도 붙이지 않은 향수였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으려는 희망을 담아 만든 그녀의 영혼 그 자체와도 같은 향기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녀의 내면을 이 낯선 남자가 단번에 읽어낸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을 짓누르던 모든 경계심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그건 제가 만든 향수예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진혁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의 코끝으로 가져갔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닿자 서연의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당신은 누구지?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짙은 호기심과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던 두 사람의 세계가 감각과 본능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이끌림이 두 사람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깊숙이 빠져들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을 깨운 것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아닌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던 폭풍우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낯선 침대의 부드러운 감촉에 몸을 뒤척이다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의 어둠과 혼돈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고급 가구와 우아한 장식으로 꾸며진 거대한 스위트룸의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자리를 더듬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옮기는커녕 미세한 천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사라졌다. 어젯밤의 일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그의 나직한 목소리,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던 그의 재킷의 온기, 그리고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던 격렬한 입맞춤과 숨결.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했지만 텅 빈 침대는 그 모든 것이 한낱 꿈이거나 환상이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에 몸을 일으켰다. 그때 침대 옆 협탁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심플한 명함 한 장이었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최고급 종이 위에는 단 2줄의 글자만이 간결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우라그룹 전무 강진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강진혁, 파티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바로 그 이름. 재계의 황태자 얼음 심장을 가진 남자.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이름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호텔 직원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의 공간이었고 자신은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 침입자와 하룻밤을 보냈다. 명함은 마치 차가운 대금 청구서처럼 느껴졌다. 이걸로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하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느꼈던 미묘한 교감과 따스함은 모두 그녀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는 그저 충동적인 하룻밤 상대로 하찮은 여자로 자신을 취급한 것이었다. 수치심과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마치 도망치듯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어젯밤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던 그의 재킷은 소파 위에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 위에선 여전히 그의 차가운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재킷을 참아 돌아볼 수 없었다. 복도로 나온 그녀는 손에 쥔 명함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을 향해 망설임 없이 던져버렸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고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었다. 다시는 그의 세상과 엮이지 않으리라. 다시는 어젯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굳게 다짐하며 호텔을 떠났다. 자신만의 작은 향수 공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센트 오브 메모리는 그녀의 전부였다. 수백 개의 시약병과 향료들, 그리고 그녀의 꿈이 담긴 노트들이 가득한 이 작은 공간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굴욕적인 기억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향을 조합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베르가못의 상큼함과 제스민의 관능미 샌다루드의 차분함을 섞어보아도 결과물은 늘 무언가 부족했다. 그녀의 후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문제는 기억이었다. 그녀가 어떤 향료를 집어들어도 그 끝에는 늘 그의 향기가 맴돌았다. 차가운 도시의 비 냄새와 씁쓸한 커피향, 그리고 깊고 부드러운 우디향. 그 향기는 지독한 중독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그의 향기를 떨쳐내려 할수록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그의 숨결과 천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은 결국 블렌딩을 멈추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강렬한 이끌림이었고 영혼의 교감이었다. 하지만 상대에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녀는 강진혁이라는 이름을 베리타스 호텔에서의 하룻밤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의지와는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을 했고 좋아하던 커피 향기마저 역하게 느껴졌다. 오후가 되면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몰려와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이자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박윤아가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윤아는 창백한 얼굴로 시향지 앞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던데. 서연은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둘러댔다. 아니야,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윤아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예리한 눈으로 서연의 상태를 살피던 윤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혹시 그거 아니야? 윤아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격렬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생리가 멈췄다는 사실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단 한 번의 밤이었다. 모든 안전 조치도 없이 이성과 본능이 뒤섞여 버렸던 그 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유나의 재촉에 떠밀려 들어간 약국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망설였다. 작은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다. 심호흡을 한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테스트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의 시간은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하고도 무자비한 두 줄의 붉은 선이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은 멈춰버렸다. 긍정, 임신.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 남자의 아이가. 서연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테스트기가 부들부들 떨렸다. 충격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강진혁의 얼굴이었다.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이내 그의 차가운 눈빛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명함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권력과 부 모든 것을 가진 남자. 그런 그에게 자신과 아이는 그저 성가신 오점이자 처리해야 할 문제에 불과할 것이었다. 그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그는 아마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얼마를 원하지?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혹은 비서를 시켜 두둑한 돈봉투와 함께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서약서를 내밀 수도 있었다. 그런 굴욕과 모멸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아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그의 실수가 아닌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 밤의 열기를, 그와의 교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은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결연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바로 모성애였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강진혁은 필요 없어. 그의 돈도 그의 인정도 필요 없다. 이 아이는 내가 낳아서 내 힘으로 키울 것이다. 내게는 세상을 매료시킬 향기를 만드는 재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한서연은 더 이상 파티장에서 길을 잃었던 순진한 조향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한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날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풍경도 변해갔지만 한서연의 삶은 그보다 더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살짝 불러온 배는 헐렁한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지독했던 입덧이 가라앉자 아이를 위한 맹렬한 투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세상의 편견과 냉대에 맞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강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작은 공방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운명과도 같은 공고문 하나가 들어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뷰티 기업 아우라 그룹에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시그니처 향수 라인 론칭을 위한
블라인드 콘테스트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콘테스트의 주제는 기억의 첫 향기. 그것을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 그리고 강진혁.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이름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작은 공방 센트 오브 메모리가 아우라 그룹 같은 거대 기업의 콘테스트에서 우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기억의 첫 향기라는 주제는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다. 그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어렵게 지켜온 평화가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태동은 그녀에게 용기를 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였다. 결국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복수도 미련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기억, 달콤하면서도 쓰라렸던 감정, 그리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망까지. 그 모든 것을 한 병의 향수에 담아냈다. 서연은 아무런 기대 없이 자신의 작품을 센트 오브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출품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사실조차 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의 메일함에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찍힌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수백 개의 경쟁작을 제치고 센트 오브 메모리가 최종 3개의 후보작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최종 심사는 아우라 그룹 타워에서 프로젝트 책임 임원들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기쁨도 잠시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진혁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서연은 아우라 그룹 타워의 거대한 위용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몇 달 전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호텔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 그 중심에는 강진혁이 앉아 있었다. 어두운 호텔방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철하고 빈틈없는 기업의 지배자. 그의 차가운 시선이 회의실 전체를 훑었지만 그녀의 얼굴 위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실이 안도감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자신은 그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다음 센트 오브 메모리 대표님, 시작하십시오. 그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화면에 자신이 만든 향수의 이미지가 떠오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함을 되찾았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향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성분 설명을 넘어 향기가 가진 스토리를 풀어놓았다. 기억의 첫 향기는 순수함과 위험한 매력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소나기처럼 상쾌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야생화의 짙은 향기처럼 깊고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죠. 그녀는 청각적인 언어로 후각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과 시트러스의 상쾌함이 스쳐 지나가는 탑노트,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듯한 화이트 플로럴 부케와 미묘한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진 하트노트, 그리고 살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머스크와 우디 계열의 베이스 노트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루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던 임원들은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팔짱을 낀 채 무심하게 앉아있던 강진혁의 자세가 조금씩 앞으로 기울어졌다. 그녀의 목소리와 이야기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서연이 직접 블렌딩한 향수가 담긴 시향지가 임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시향지가 강진혁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향지를 코끝으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철옹성 같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다. 이 향기, 낯설지 않았다. 머릿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각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어둠 낯선 여인의 살결, 그리고 통제력을 잃었던 순간의 기억. 안개처럼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향기와 함께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다시 서연을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를 파헤치려는 듯한 집요한 시선이었다. 몇 달 사이에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 단정한 오피스룩. 외모는 전혀 기억이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분한 울림과 이 설명할 수 없는 향기의 조합은 그에게 지독한 데자비를 느끼게 했다. 그는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향의 지속성에 대한 데이터는 타겟으로 하는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인가? 기존 아우라의 브랜드 이미지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것은 그녀의 전문성과 신념을 시험하려는 듯한 공격적인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영역 안에 있었다. 지속성은 천연 에센셜 오일의 함량을 높여 해결했으며 최근 소비 트렌드는 획일적인 명품 브랜드보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니치 향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향수는 기존의 고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아우라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모든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강진혁 전무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무명의 조향사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프레젠테이션은 끝났지만 진혁은 여전히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음 같은 표정 뒤로 혼란과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도 강진혁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평온했던 내면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사회 임원들 대부분은 리스크가 적은 기존의 유명 업체와 계약하기를 원했지만 진혁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직감에 이끌려 센트 오브 메모리를 최종 파트너로 밀어붙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낡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과감한 경영적 판단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사실은 이 미스터리한 여자에 대해 더 알아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이 더 컸다. 그는 즉시 김 비서를 호출했다. 한서연 대표 그리고 센트 오브 메모리라는 회사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하지만 절대 들키지 않게 조사해보게. 평소 파트너사의 대표가 누구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였다. 제품의 퀄리티만이 그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다. 그런 그의 이례적인 지시에 노련한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시향지에 남아있는 잔향을 다시 한번 맡았다. 이 향기는 그를 계속해서 어떤 잊혀진 기억의 문턱으로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진혁의 이런 움직임은 아우라 그룹 내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박민준 상무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민준은 이번 프로젝트의 다른 최종 후보 업체와 은밀한 커넥션을 맺고 있었다. 그는 진혁이 근본도 없는 작은 공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확신했다.
박민주는 진혁의 황태자 지위를 늘 시기하고 있었으며 이번 기회에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자신의 입지를 다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진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합법적인 정보가 아닌 그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먼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김 비서의 보고서가 진혁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한서연은 보육원 출신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화학과를 졸업한 후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독립해 자신만의 공방을 차렸다. 특이사항도 강력한 배경도 없는 깨끗한 이력이었다. 진혁의 궁금증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이 평범한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한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연은 아우라 그룹 타워를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했다. 그녀는 진혁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그와의 회의는 피할 수 없었다. 회의 시간마다 진혁의 집요한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는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관찰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늘 헐렁한 옷을 입었지만 언제까지고 비밀을 지킬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반면 박민준의 부정한 조사는 마침내 그가 원하던 결과물을 찾아냈다. 한서연이 몇 달 전 그녀가 공식적으로 초대받지도 않은 베리타스 호텔에 VIP 파티가 열리던 날 밤 호텔의 상층부 객실에 출입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박민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성공을 위해 임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야심 많은 여자이며 이번 프로젝트 계약 역시 부정한 거래의 결과물이라는 시나리오였다. 마침내 최종 계약을 위한 마지막 임원 회의 날이 밝았다. 박민주는 이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회의 시작 직전 몇몇 주요 임원들에게 자신이 찾아낸 정보를 은밀하게 흘리며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한서연이 공식 초대 명단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제한구역에 출입했다는 보안 기록과 같은 정황 증거들로 가득 찬 서류 뭉치도 준비해 두었다. 그는 회의장에서 그녀를 부도덕하고 위험한 인물로 몰아붙일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와 진혁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안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 계약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한서연을 쏘아보았다. 저는 한서연 대표가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매우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박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서연이 베리타스 호텔에 출입했던 기록을 공개하며 그녀가 성공을 위해 몸 로비를 하는 여자라고 몰아붙였다. 이 여자는 산업 스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믿고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임원들은 충격에 빠져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꿈이 한순간의 더러운 스캔들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다. 꼼짝없이 구석에 몰린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진영 역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박민준의 비난이 아니었다. 베리타스 호텔, 그리고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을 강제로 맞추기 시작했다. 향기 목소리, 폭풍우, 그리고 어둠 속의 여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바로 그녀였다. 한서연. 진혁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충격,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과 혼란. 박민주는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당장 이 여자의 계약 자격을 박탈하고 보안팀에 넘겨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에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으며 간신히 테이블을 붙잡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 지켜야 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똑바로 강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건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날 밤 저는 강진혁 전무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증거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완전히 얼어붙은 강진혁에게로 향했다. 한서연의 폭탄 선언이 터져나온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임원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과 강진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남 앞에서 드러낸 적 없던 강진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제어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부정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게 만드는 끔찍한 확신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자신을 똑바로 쏘아보는 서연의 결연한 눈빛과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고 있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평정심을 잃고 무언가 계속 떠들어대는 박민준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보안팀을 호출했다. 당황한 이사들에게는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짧게 통보한 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 어떤 해명도 설명도 없이 그녀를 이끌고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진혁은 거칠게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는 마치 성난 맹수처럼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그녀와 마주섰다. 사실인가 그 아이, 내 아이가 맞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은 얼굴로 당당히 그를 마주보았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전무님께 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의 경쟁자가 나를 궁지로 몰아넣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던 자신의 계획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당당함과 독립심은 역설적으로 진혁을 더욱 화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그의 허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여자들은 숱하게 겪어봤지만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고 선언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모든 상황이 그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진혁이었다. 혼란은 잠시였다. 어떤 문제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훈련된 그의 이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후계자 승계 문제와 그룹의 구조 조정으로 민감한 시기에 터진 혼외자 스캔들은 아우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집무실 책상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CEO의 가면이 씌워졌다. 그는 마치 사업 계약을 논하듯 감정을 배제한 채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모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다. 그가 선언했다. 우리 결혼하지.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것은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이 될 것이라고. 그는 그녀와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다. 그 대가로 그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경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의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조용히 이혼해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절대 안 돼요. 서연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당신의 편의를 위해 나 자신과 내 아이를 팔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것은 그녀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굴욕이었다. 하지만 진혁은 그녀의 반발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차갑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다. 미혼모의 사생아, 세상이 당신과 아이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일 것 같나? 박민준 같은 인간들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 언론은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고 당신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 특히 할아버지께서 당신과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나? 그들은 당신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고 할 거다.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협박. 그것은 서연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다. 다른 어떤 모욕은 견딜 수 있어도 아이를 잃는다는 공포는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담긴 냉혹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만으로 아이의 안전한 미래를 지켜줄 수는 없었다. 집무실 안에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자존심과 아이의 미래 사이에서 처절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체념이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좋아요. 그 계약하겠어요.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관계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의 사생활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해요. 진혁은 그녀의 조건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물론이지. 거래는 성사되었다. 그들은 이제 비밀과 계약으로 묶인 채 인생에서 가장 내밀한 관계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작은 공방을 떠나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혁의 거대한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새장 같았다. 넓디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 어색하게 서 있는 두 사람.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긴장감 넘치고 예측 불가능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진혁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마치 잘 짜인 무언극 같았다. 거대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동선을 철저히 피하며 최소한의 접점만을 유지했다. 아침 식사는 늘 각자의 시간에 해결했고 저녁에는 진혁이 서재에 있거나 서연이 그녀를 위해 마련된 작은 스튜디오에 틀어박혀 있었다. 유일한 소통은 가사 관리인을 통해 전달되는 건조한 메모뿐이었다. 진혁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일, 운동, 그리고 수면. 모든 것이 분 단위로 계획된 완벽한 통제 하에 있었다. 반면 서연의 세계는 아이와 일 단 두 가지로 재편되었다. 진혁은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고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물론 그것은 친절이 아닌 계약 조건에 명시된 투자의 일환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재에서 CCTV 화면을 통해 혹은 밤늦게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그는 밤늦도록 조향 작업에 몰두하는 그녀의 열정을 보았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창밖을 보며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럴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 모습들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만 여겼던 그녀에 대한 그의 인식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계약 상대가 아닌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여자였다. 그의 철저한 루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서연을 위해 그는 가사 관리인에게 후계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입덧에 좋은 식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느 날 밤에는 스튜디오 소파에서 지쳐 잠든 그녀를 발견하고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다. 그리곤 누가 볼세라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의 감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를 향한 신경은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다. 서연 역시 이런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매일 똑같던 밋밋한 식단이 어느 날부터 그녀가 먹고 싶어 하던 음식들로 바뀌어 있었다. 딱딱했던 작업 의자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고급 의자로 교체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의 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싹이 텄다. 그 차가운 남자에게도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기대를 품지 않으려 애썼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는 동안 펜트하우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망신을 당한 박민주는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강진혁을 덫에 빠뜨린 미스터리한 신데렐라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십 전문 기자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전에 진혁의 법무팀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다. 서연은 자신이 이런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다. 진혁이 그녀를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로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찾아왔다. 진혁의 할아버지 강 회장이 마침내 두 사람을 저택으로 호출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은 서연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 그의 눈에 서연은 아우라 그룹의 대를 이을 증손자를 품고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근본도 없는 아이에게서 태어난 녀석이 과연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강 회장의 모욕적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모든 것을 듣고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녀의 조용한 위엄에 강 회장은 물론 진혁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편에 서서 할아버지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 때문이 아니었다. 이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본능적인 감정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두 잠 못 이루고 각자의 방에서 뒤척였다. 그러다 새벽녘 갈증을 느껴 부엌으로 나온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쳤다. 늘 둘 사이에 존재하던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묘한 동질감이 그들을 감쌌다. 서연은 따뜻한 우유를, 진혁은 차가운 생수를 마셨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진혁이었다. 왜 향수 이름을 기억의 첫 향기라고 지었지? 그는 프레젠테이션 때부터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과거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바로 향기였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엄마의 품에서 났던 프리지어 향기. 그 향기만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부모님의 기억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진혁은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본 기분이었다. 늘 사람을 배경과 가치로만 판단해왔던 그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세상과 맞서온 그녀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계약 파트너나 문제의 대상이 아닌
강하고 아름다운 한 명의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단 한 번도 실패가 허락된 적이 없었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배웠지. 그것은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의 철가면 뒤에 숨겨진 작은 상처를 무심코 드러낸 것에 가까웠다. 그날 밤의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부엌을 떠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흐트러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아주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거대한 의미를 갖는 행동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를 두렵게 하면서도 설레게 만드는 깨지기 쉬운 진실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함께 식사를 하고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때로는 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이 평화가 깨져버릴까봐 마침내 한서연의 모든 노력이 담긴 새로운 향수 롭의 새벽의 론칭 파티 날이 밝았다. 롭은 서연에게 단순한 향수 그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상징이었다.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성공은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긴장되었지만 행복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자가 있었다. 좌천당한 후에도 복수심에 불타던 박민주는 이번 론칭 행사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기회로 삼았다. 그는 경쟁사와 악질적인 타블로이드 기자를 끌어들여 치밀한 함정을 팠다. 그의 계획은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과거 서연과 함께 일했던 동료 연구원을 매수해 그녀가 향수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 둘째, 론칭 행사 시간에 맞춰 속도 위반 계약 결혼의 진실을 폭로하여 서연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로 진혁을 그녀의 덫에 걸린 어리석은 남자로 만들 계획이었다. 마지막으로 행사장 시향대에 샘플 향수 성분을 미세하게 조작하여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나도록 만드는 비열한 수법까지 준비했다. 행사장은 국내외 취재진과 업계 VIP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서연이 자신감 넘치는 진혁의 곁에 서 있자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완벽한 한 쌍이라며 수군거렸다. 행사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진혁은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고 서연은 롭에 담긴 영감과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설명했다. 향수에 대한 초기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바로 그때 박민준이 준비한 혼돈의 서막이 올랐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서연을 향해 표절범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며 충격 단독 아우라 그룹 강진혁 계약 결혼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속보 알림이 떴다. 설상가상으로 행사장 곳곳에서 향수 샘플의 냄새가 이상하다는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축제의 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당황한 이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기자들은 상어떼처럼 두 사람에게 몰려들었다. 행사장 구석에서 박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진혁을 그리고 사랑에 빠진 강진혁을 너무 얕보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차갑게 손실을 계산하고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의 심장은 오직 한 가지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맹렬한 감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진혁은 먼저 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비서가 무대 위로 올라와 표절을 주장하는 남자의 증거보다 서연의 개발 일지와 디지털 타임스탬프가 훨씬 앞선다는 반박 불가능한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돈에 매수된 남자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이내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갔다. 다음으로 그는 제품 훼손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비열한 시도를 예상하고 시향대의 샘플은 일부러 함정으로 설치해둔 것이며 진짜 제품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바로 결혼 스캔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기자들이 아닌 오직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이 평범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한 아이가 예고 없이 우리를 이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는 저 남자 박민준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박민준을 가리키자 스크린에는 박민준이 경쟁사와 타블로이드 기자와 접촉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혁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이 여자 한서연은 그녀의 재능과 강인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무런 의미도 색깔도 없던 제 삶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남은 평생 동안 이 계약을 진짜 현실로 만들 영광을 그녀에게 허락받고 싶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 사랑합니다. 강진혁의 사랑 고백은 론칭 행사장에 터진 가장 강력한 폭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장내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폭로된 박민준은 낭패한 얼굴로 도망치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에 의해 저지되었다. 기업, 사보타주 경쟁사와의 결탁 명예훼손 등 그의 모든 범죄 혐의는 명백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에서 즉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할 운명에 처했다. 정의는 빠르고 확실하게 구현되었다. 하지만 진혁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충격과 안도 그리고 벅차오르는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한 채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더 이상 혼돈의 중심에 그녀를 둘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기자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고요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평화가 감돌았다. 진혁은 서재의 금괴에서 낡은 서류지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차가운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그 계약서를 꺼내들고 말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그들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서연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미리 준비된 반지는 없었지만 그래서 더 진실하고 뭉클한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당신과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감정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 흑백의 세상에 색을 입혀주었어. 이제 당신과 아이가 없는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서연, 이 찢어진 계약서 대신 나와 진짜 인생을 시작해주겠어.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나와 결혼해줄래. 서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오해와 상처를 넘어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몇 달 후 아우라 그룹에서 출시한 향수 로베온 출시와 동시에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업계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 성공으로 진혁의 그룹 내 입지는 판시처럼 굳건해졌고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천재 조향사로 떠올랐다. 차가운 새장이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아기용품들로 채워진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작은 옷들을 정리하며 곧 태어날 생명을 기다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누렸다. 강 회장 역시 모든 것을 지켜본 후 서연을 더 이상 대를 이을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고했던 손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축복을 건넸다.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어느 날 병원의 한 병실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지쳤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아내와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얼음 같은 냉철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경이로움과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아보았다. 서툴고 긴장된 그의 모습은 그를 완벽한 CEO가 아닌 한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아기를 안은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여정과 깊은 사랑의 결실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진혁은 아기에게서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더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폭풍우 치던 그 하룻밤이 내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었어. 그 밤이 나에게 진짜 인생을 선물해 준 거였어.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새로운 새 가족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것은 그들 인생에 찾아온 진정한 롭 행복의 새벽이었다.